네, 오늘 첫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주식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자, 언제부턴지 주변을 좀 둘러보시면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좀 일상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주식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텐데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힐링을 드리기 위한 나는 주식인이다. 매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시청하시는 스트리밍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전날 미국 시장과 달리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장 시작은 좀 괜찮은 듯 하다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2,403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77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코스피는 외국인만 홀로 수급이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자, 시간 외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한국공항입니다. 한국공항이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아무래도 향후 성장 기대감에 이 상한가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공항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SY스틸텍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 첫날 종목입니다. 장중에서도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그 힘을 받아서 장 후에도 시간 외에서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주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나는 주식이다 노랑톡과도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QR코드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링크를 클릭하신 후에 참여 코드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ED2024를 입력을 하신 후에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약간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 참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실 때는 K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역시나 그 링크를 클릭하신 후에는 ED2024를 입력 후에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주식인이다. 오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오늘 첫 방송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분석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는 K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K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방송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분 좀 어떠세요? 기분 굉장히 좋네요. 제가 이데일리 첫 방송이고, 그리고 나는 주식인이다라는 프로그램. 제가 처음 얘기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정말 주식인들만 나가는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또 나오게 됐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첫 방송이니까 또 기분 좋은 이런 종목들 또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던 이런 수급 패턴 기법들에 대해서도 오늘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K 대표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순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장 체크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초반에는 좀 괜찮은 것 같더니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세를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국내 증시가 전강 후약의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게 사실 뭐 딱히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월요일 날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펀더멘털 측면으로 좀 받쳐줘야 더 이상 그 이후에 어떤 상승세가 나타나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어떠한 딱히 모멘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이 좀 부재된 시장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에도 어떠한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지금 좀 공포심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폭을 다 되돌렸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좋은 가격에 매수할 만한 기회를 좀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그에 따라서 오늘 상승폭을 많이 되돌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비교적 버텨주면서 약보합권 수준으로 마감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좀 다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 이제 후반대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 시장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데, 어떤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유효할까요? 우리가 당연히 어떤 모멘텀이 없더라도 수급적인 부분을 이용하면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을 좀 매수해서 좋은 타이밍에 매수해서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좋은 그런 가격대에 매수를 한다면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장의 방향성은 우리가 또 내일 또 그 CPI 지수가 또 발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월 연준의 어떤 스탠스, CPI 발표 이후에 어떤 그런 결과에 따라서 파월 연준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이 상승분을 좀 반환하는 듯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좀 잘 분석해서 또 매매 타이밍도 잘 잡아보고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좀 오늘 장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요, 저희 이번 주 이제 어떤 일정을 좀 주로 봐야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한번 체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일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정에 대한 그 네임은 장대 양봉 일정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죠. 일단 오펙 석유 수출 기구의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그동안 이란과 팔레스타인 전쟁,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러시아와 그 사우디의 감산으로 사실 그동안 국제유가가 계속 급등세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오르면 어떤 부분들이 생길까요? 인플레 요인이 생기죠. 인플레 요인이면 또 어떠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증시에는 이런 하방 압력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오펙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된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래도 국제유가가 최근에 안정세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증시가 미니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지속될 수가 있을까? 인플레 요인이 우리가 국제유가로 향해서 어떤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결과에 따라서 정유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제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는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AI 관련해서 뭔가 이슈들이 좀 있다고 하니까요. AI 관련주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AI 관련주들 최근에 흐름이 어떻죠? AI 관련주들이 올해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 AI의 챗GPT를 필두로 이제 크게 이제 급등세를 나타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조정폭이 왔는데 우리가 이제 시장이 또 최근에 좀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보면
우리가 반등세를 나타내는데 사실 바닥 구간에서 이제 조정을 많이 받은 구간에서 어떤 지지 포인트를 잡고 돌려 세우고 있는 이런 모습.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AI 관련주들 앞으로도 또 일정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에 또 1월 달에 CES 2024가 있죠. 이 부분에 뭐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자율주행이라든지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봐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요일에는 또 하이브에서 이제 N팀, 하이브 재팬이죠. 재팬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N팀이라는 이제 보이그룹을 첫 정규 앨범을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 FNC에서 이제 7인조 보이그룹인 M%1이 또 데뷔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런 일정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엔터 산업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동안에 뭐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콘서트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콘서트가 재개되면서 지금 계속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엔터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연말에 뭐가 또 많죠. 이제 콘서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콘서트가 이 엔터 관련주들의 어떻게 보면 주 수입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부각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어떠한 이제 하락폭이 둔화가 되고 있고 돌려 세우고 있는 모습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일정인 것 같아요. 목요일. 저는 게임을 사실 많이는 하진 않지만 이 지스타 2023의 개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넷마블이라든지 뭐 크래프톤, 펄어비스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참가를 하고요. 하지만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넥슨 게임즈는 이번에 불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관련주 중에 NC소프트, 뭐 빈살만이 대주주로 있는 NC소프트가 8년 만에 지스타에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NC소프트가 신작인 TL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TL이 이제 개발자 시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부각이 돼서 NC소프트라는 종목 우리가 한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지능형 로봇 개발과 이제 보급 촉지법 개정안 시행이 있어요. 그런데 로봇 관련해서 뭐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이죠. 로봇 관련주들도 올해 약간 뭐 상황들을 보자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하면서 엄청난 폭등세를 나타냈고 근데 종목들이 뭐 계속 가기만 하나요? 어떤 조정 구간이 오죠. 그리고 시장에 의해서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좀 살아있는 상황이고 내년 CES 2024에서 로봇 관련주들도 일정 모멘텀으로 이제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히려 좋은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좋게 볼 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정 모멘텀들, 일정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일별로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될 일정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정에 맞게 주목해 볼 만한 관련주도 함께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정유 관련주부터 로봇 관련주까지 미리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 참여 방법 한번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메라를 대주시면 1초에서 2초 뒤면 링크가 뜨거든요. 링크를 클릭하신 후에 참여 코드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ED2024를 입력해 주신 후에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자로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샵 37715 K라고 써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역시나 또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ED2024 똑같으니까요. 입력하셔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란톡방에 또 들어오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 대표님께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 안에서 어떤 선물을 제가 좀 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하도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려도 잘 모르세요. 어떻게 수급을 봐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수급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또 무료방에서도 어떤 좋은 종목들 사실 제가 이 방송만 보는 어떤 그 분들한테는 반쪽짜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방송만 보고 노란톡방에 참여를 안 하시다 보면 사실 제가 어떤 종목들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장중에 어떤 그런 프리뷰, 뭐 리뷰들을 좀 못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 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수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00번, 1000번 말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해당 주식을 매수하려는 이제 투자자들과 해당 주식을 매도하려는 투자자들 사이에 어떤 수요와 공급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수요가 결국엔 뭡니까? 매수세고 공급이라는 건 매도세.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는 표현은 뭘까요? 결국에는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주식을 매수하려는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급이 빠져나간다. 이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 매수보다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거죠. 어떤 종목에 들어왔던 수급 아니면 들어오지 않았었던 수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매도 물량이 나간다는 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 주식에 매도세가 많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급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우리가 수요가 많을 때 주식의 가격은 상승을 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은 어떤 종목이 있는데 우리가 사려는 사람만 있어요.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그럼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한가라는 거 어떻게 보면 하루에 30%가 오르는 거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결국엔 뭡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엄청나게 좀 많아져서 그 불균형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신발을 하나 가지고 싶었는데 이 신발을 우리가 다 사고 싶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근데 팔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신발 가격이 올라가겠죠. 뭐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가 적을 때는 우리가 주식의 가격은 하락을 한다. 왜냐하면 어떤 물건이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다 팔라고만 합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누가 사실 뭐 팔라고만 하지 살라고 하지 않는데 그럼 그 어떤 물건을 더 싼 가격에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급 패턴 기법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수급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A와 B가 있습니다. 근데 A는 밥도 굉장히 많이 먹고 평상시에 뭐 매일 자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B는 밥도 못 먹고 쫄쫄 굶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힘을 쓸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밥도 많이 먹은 사람이 이 A라는 사람이 힘을 더 많이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운동한다고 치면은 운동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더 힘을 쓸 수 있을까요? 결국 A란 말이죠. 그런데 이 주식도 이 종목도 다 똑같아요. 이 밥을 많이 먹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왔다. 그럼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 에너지를 비축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어떤 이슈를 만나고 재료를 만났을 때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좋은 자리에 딱 맞닿아 있을 때 더 강하게 튀어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급이라는 부분을 제가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 패턴 기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거래 대금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거래량을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 대금을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은 우리가 똑같은 주식이 주가가 다르잖아요. 근데 똑같이 10주여도 그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해석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일봉상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들어온 종목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매물대는 우리가 일봉상 매물대를 돌파했던 자리면 신뢰도가 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봉, 우리가 장대 양봉 히트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15% 이상 장대 양봉이 들어온 이런 종목. 그다음에 지지 시그널입니다. 어떤 눌림목 자리에서 어떤 이동평균선이나 아니면 매물대를 돌파했던 자리, 그런 자리가 이제 지지 포인트로 바뀌는데 이런 부분들에 맞닿아 있는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에요. 15% 이상 장대 양봉 출현했고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 지지, 이 매물대 지지를 했던 이런 구간들을 돌파했던 구간인데요. 거래 대금도 4천억 이상 들어왔어요. 굉장히 하루에 일봉상 굉장히 유의미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고 이런 매물대들을 다 돌파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지지 포인트가 나왔죠.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려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였고 이 종목은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보자면 3번 정도는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입니다. 지지가 나오는 이런 캔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우리 움직임을 보여줬죠? 돌려 세우는 모습이죠. 바로 돌려 세우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도 돌려 세우고 마지막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죠?
이동평균선 61선에서 돌려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패턴들을 토대로 앞으로 이제 어떤 종목들을 발굴을 해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 지금 보시면 55,000원 구간이에요. 55,000원 구간에 매물대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55,000원 구간대를 좀 돌파해주는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7,000억 이상 들어왔어요. 굉장히 이제 큰 거래대금이 들어왔고, 매물대를 돌파했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매물대가 많다는 것은 그 구간에 어떤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죠. 그러면 종목이 빠졌다가 올라올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심리가 본점 심리가 나오는 거예요. 올라오면 팔라고 하는 이 매도세가 강해지는데, 이 매도세를 다 잡아먹고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돌파를 했다. 그거는 손바뀜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윗구간에서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바로 또 슈팅이 나왔죠. 그런데 아무래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제 좀 어떠한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지만, 결국에는 55,000원 구간에서 또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우리가 기술적인 패턴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물대를 돌파했던 자리가 지지 포인트로 바뀐다.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한번 매수를 들어갔다면 이런 수익률을, 이런 폭을 좀 가져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한 종목 또 말씀드리자면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요. 최근에 HBM이 굉장히 좀 화두가 되는데, HBM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들어왔고 매물대 지지가 나왔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이 다 비슷한 패턴들을 보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패턴들을 보였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수급이 들어온 부분에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타점을 잡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구간도 보시면 이 13만 원 구간 돌파했고요. 이 매물이 있었는데 매물대 돌파했고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돌려 세우는 모습. 그랬을 때 우리가 기술적인 패턴과 수급 이런 부분들만 정확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을 발굴해서 그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그 영화 배우가 있는데, 그 이소룡이라고 하죠. 근데 이소룡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떠한 10,000가지의 이 종류의 발차기를 연습한 사람보다 한 가지의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하는 사람이 더 무섭다. 근데 저희도 이런 수급과 이런 패턴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더라도, 이거 하나만 우리가 파더라도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제가 일단 장대양봉, 히트 이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 수급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좀 간략하게 수급을 가장 쉽게 설명을 하자고 하면, 수요가 많을 때 주식의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되고요. 수요가 적을 때는 주식의 가격은 이제 하락을 하게 된다. 이렇게 좀 짧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또 쉽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급 패턴 기법에 대해서도 함께 또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4가지를 좀 꼽아주셨던 것 같아요. 4가지만 기억을 하자라고 하셨어요. 가장 먼저 이제 거래대금, 일봉상 저희가 차트를 볼 때 일봉상 거래대금이 1,000억 원 이상일 때 체크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매물대와 양봉, 그리고 지지 시그널까지 이제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하나하나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기억은 하시지만 또 방송이 끝나면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노란톡방에서 이야기를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거든요. QR코드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셔서 저희 화면 QR코드에 갖다 대주시면요. 한 2초 정도 있으면 링크가 뜨거든요. 링크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참여 코드 입력하라고 뜰 겁니다. 참여 코드 ED2024를 눌러주신 후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문자로도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역시나 나가고 있죠? 샵 3772 누르신 후에 K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ED2024를 써서 들어와 주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2가지 중에 좀 편한 방법 선택하셔서 노란톡방에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해서 잠시 후에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K대표와 함께하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두들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을 키셔서 QR코드를 스캔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거든요. 이 QR코드를 스캔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스캔하셔서 링크가 뜨면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ED2024라는 참여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완벽하게 입장이 되는 거니까요. 이 참여 코드까지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샵 3772로 문자를 주시면 되는데요. 내용은 2글자입니다. K라고 써서 보내주시기만 하면 제가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역시나 똑같은 참여 코드를 누르신 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ED2024 꼭 기억하셔서 참여 코드 입력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K 대표님만의 특별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뭐 톡방에서 여러분들 그동안 아주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뭐 이 수급 볼케이노 수급 노트가 결국엔 뭐냐? 그리고 우리 수급에 대한 어떠한 이런 기본적인 강의와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실전적으로 그 강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실전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결국엔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지 어떠한 우리가 그 종목에 대해서 뭐 의결권을 가지려고 주식을 매수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수익이 목적인데 이런 실전 투자에서는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용해서 어떤 재료까지도 우리가 파악하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타점을 잡아서 매수하는 게 굉장히 훨씬 더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굉장히 조금 이런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계좌가 굉장히 조금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지루했던 계좌들을 제 수급 노트가 해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방송 중에는 뭐 장중에 제가 뭐 따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장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장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관점이라든지 시장 보는 법 그리고 어떤 종목들에 대한 그런 리뷰들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톡방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료 톡방에서 또 라이브까지도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은 참여하셔서 이 볼케이노 수급 노트까지도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앵커님, 이 볼케이노 수급 노트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네. 구매가 좀 당기시지 않으시나요? 네. 저 수급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 사실 혹했는데 이 노트 주신다고 하니까 네. 저도 한번 읽어볼까 봐요.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네. 수급 노트는 따로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 수급 노트 필요하신 분들 노란톡방에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주식이 사실 맨날 공부해야지, 차트 분석해야지 하지만 사실은 실전이잖아요. 우리가 이 실제로 잘 해야 되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좀 적용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의도 또 보여드리고 그리고 노트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란톡방에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거든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비밀번호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ED2024를 눌러서 들어와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자도 저희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샵 3772를 누르신 후에 내용에는 K라고 2글자만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ED2024를 누르신 후에 들어와 주시면 수급 노트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시황도 이야기 나눠보고 강의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오늘장 특징주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꼽아주셨는지 하나하나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대표님? 네, 사실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이런 섹터들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아까 일정 말씀드릴 때 어떤 부분이 있었죠. 목요일 날 우리가 지스타 2023에 대한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매년 이제 게임 이벤트로서 이전에 뭔가 이 게임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보이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게임 산업에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이 게임 산업들이 호황기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2년 동안 집 밖에를 못 나갔어요. 굉장히 답답했죠. 저같이 게임을 잘 안 하는 사람도 게임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냐면 집 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절에 이제 호황기를 본 이제 게임 산업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이제 변환을 하면서 줄곧 그냥 우하향하는 이런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뭐 실적적인 부분도 좋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게임 산업이 올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또 뽑자면 이제 고금리 시대였잖아요. 기술주와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높으면 어떤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용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주, 성장주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좀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데 게임 관련주들이 최근에 어떠한 바닥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잘 봐야 되냐. 바닥 구간에서 이 하락폭이 둔화가 되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돌려 세우는 이 시점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다는 거는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정말 기술적인 반등을 했을 때는 그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추세를 전환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수급으로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뭐 위메이드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게임 전반적인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이 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게임 산업도 어떻게 보면 투심이 좀 개선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목요일 날 16일부터 19일까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전에 게임 관련주들 한 번 더 모멘텀이 부각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게임주가 최근에 급등했는데 그 이후의 방향성을 보자면 우리가 일부 종목들은 아무래도 일정이 지나면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데브시스터즈 같은 종목은 사실 쿠키런 킹덤, 어떻게 보면 모바일 게임을 이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쿠키런 킹덤이 그 전에 미국이나 한국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흥행을 하면서 주가가 말도 안 되게 급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다시 이 쿠키런 킹덤을 이번 달에 중국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 아무래도 시장 파이가 굉장히 커요. 게임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이제 40% 정도를 이제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 성공을 한다 보면 우리가 그 전에 쿠키런 킹덤이 흥행했을 때 그때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또 이런 부분들 보면은 앞으로도 게임 관련주 중에 이제 일정 모멘텀이 사실 재료 소멸이 아니고 이 종목은 쿠키런 킹덤에 대한 이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보자면 이런 바닥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들어올렸고요. 1차 상승 이후에 그냥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조정을 받는데 이제 4만 원대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저희가 무슨 생각을 했냐. 1차 상승, 그다음에 조정, 그다음에 2차 상승 파동의 이제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5만 5천 원대 구간에 이제 좀 매물들이 쌓여 있는 걸로 보이는데 2차 상승을 이제 하다 보면 1차 상승 파동에 이제 비례하는 크기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6만 원대까지도 좀 열어두고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종목 좀 주목하시고 게임 이벤트 앞서서 슈팅이 나올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어떤 재료가 아직은 개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는 우리가 데브시스터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들은 또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돼요. 아무래도 CES 2024에서 로봇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 증시를 오래 이끌었었던 그런 섹터들이 어떤 섹터들이 있을까요? 결국에 뭐 2차 전지라든지 2차 전지 오늘 이번 연도에 올해 보유를 안 하셨던 분들 배가 많이 아프셨죠. 그런데 앞으로는 로봇과 반도체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좀 배가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도 올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폭등세를 이뤄냈고 그 이후에 어떤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최근에는 좀 돌려세우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로봇 산업이 구조적으로 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포인트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요즘에 또 어떤 시기인가요? 우리가 저출산 시대예요. 어떤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안 낳아요. 자녀를 안 낳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점점 이제 인력난이 생기죠. 어떻게 보면 일할 사람들이 점점 좀 많아져야 되는데 산업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제조업 기반 시설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이런 구간들을 누가 메꿔야 될까요?
결국에는 로봇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로봇이라는 이런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단계. 그런데 조정을 받았다? 오히려 우리는 땡큐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로봇 관련주 중에 30년간 감속기 국산화에 주력해온 이 분야 국내 1위 기업인 SPG를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감속기라는 거는 로봇의 이 관절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필연적으로 로봇이 이제 만들어지려면 핵심 부품으로서 우리가 동반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SPG의 최근 흐름을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주봉으로 제가 좀 보기가 쉬워서 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구간에서 1차적으로 수급이 받쳐주면서 상승세를 나타냈고 그 위에 조정 구간이 오죠. 그런데 재차 상승을 했어요. 근데 고점 이제 44,800원 9월 11일 날 고점 찍고 이제 돌려 세웁니다. 바로 이제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아요. 그런데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떤 그동안 좀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의 의한 좀 하락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어떤 흐름이죠? 61선에서 좀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고 지금 이 구간, 이 조정받았던 구간 지금 가격대로 보면은 27,000원 정도 부분이 되겠네요. 27,000원 구간에서 돌려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고 거기다가 이동평균선 61선까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에서 신뢰도가 좀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반등세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조정 구간이 오는데 오히려 지금 SPG 같이 우리가 로봇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필연적으로 동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장 이제 특징 섹터와 이제 종목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두 가지 섹터를 꼽아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게임 섹터를 꼽아 주셨습니다. 그 꼽아 주신 이유가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추세 전환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멘텀이 있었죠. 지스타 2023 이 개최에 관련된 모멘텀을 주목해봐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종목 한 가지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섹터는 로봇 관련주였습니다. 자, 올해 대세는 2차 전지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로봇 관련주도 참전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좀 던져주셨거든요. 로봇 시장이 2030년까지 이제 성장이 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가 봐요. 시장이 더 커진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종목 역시 예시로 한 가지를 꼽아주셨습니다. 예시 종목일 뿐이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고 이런 포인트들 더 분석을 해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해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참여 코드 ED2024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로 K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참여 코드 똑같이 입력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K 대표님의 볼케이노 수급 노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내용까지 한번 보셨는데요. 노란톡방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다들 보셨죠? 지금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로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중요한 참여 코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D2024 꼭 눌러야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어떤 선물이 펼쳐져 있는지 우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쨌든 제가 열심히 좀 준비를 했습니다. K의 수급 볼케이노 노트.
이 노트를 좀 챙기셔야 될 뭔가 이유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결국엔 우리가 이 시장에서 수급이 몰린다는 건 결국에 뭘까요? 이 관심도가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 아무리 이 종목들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너무 좋다. 근데 수급이 안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올라가나요, 여러분들? 이 매수세가 들어와야만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수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여러분들은 수급이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려서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는지 방법을 모르시잖아요. 수급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시면 스스로도 종목들을 발굴하실 수가 있고 스스로도 어떤 종목들 제가 매매 기법 패턴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다 수급을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을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한다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사실 틀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수급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어떤 패턴들까지 좀 접목을 시킨다면 여러분들 최근에 굉장히 좀 수익 안 나서 힘드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단기간 안에도 좀 슈팅이 나올 수 있고 추세적으로도 바닥 구간에서 이제 추세 전환해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다 수급 패턴 기법 안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이 몰린다는 건 그만큼 관심도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또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저희 노란톡방에서 한번 잡아보시고 내가 이제 주식 매매에 나의 기준을 잡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QR코드 스캔하시거나 아니면 샵 3772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링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오늘장 공략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오늘자 공략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 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만큼 제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을 이제 하고 있는 업체인데 거의 로봇 대장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리가 그래도 대장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 로봇 산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구조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것인데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 산업의 파이가 커지면 고스란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어떤 산업을 볼 때는 결국에 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워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로 이 산업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좀 판가름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로봇이라는 게 결국에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TV에서만 보던 게 로봇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청소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커피를 타는 로봇이라든지 치킨을 튀기는 로봇이라든지 서빙을 해주는 로봇이라든지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럼 곧 뭐냐? 이 로봇의 수요가 점차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로봇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 산업이 커지면 이 밸류체인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우리 또 삼성전자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이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주가가 빠지면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재료를 말씀드렸고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는 적어도 3가지 정도 근거는 이씨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결국에 뭐냐? 우리가 재료 하나 됐죠. 그다음에 기술적인 분석, 그다음에 수급. 이거 3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1개 정도죠. 누가 좋아서 사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이슈가 나온 거 하나 정도만 보고 샀다든지. 그런데 이렇게 3가지 정도의 근거는 이씨 매수해야 우리가 실력도 늘고 우리가 수익이 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을 좀 잡아드리자면 기술적인 패턴을 좀 봅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구간에선 15만 원대, 15만 원 구간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15만 원 구간에 어떤 매물들이 있고 이런 매물들을 돌파했던 자리예요. 매물들을 돌파한 자리인데 우리가 이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런 구간들, 제가 아까 손바뀜이 일어난다고 했죠. 이런 구간들에 사실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
매물대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에요? 이 캔들을 보시면 8월 31일 날 거래 대금이 8천억 정도가 들어오면서 이런 매물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장대 양봉은 아니지만 뭐 종가상 7%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1조 이상 들어왔어요. 수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수급 패턴 기법을 조금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구간들 장대 양봉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장대 양봉으로 이런 매물대들을 다 돌파를 해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위에 눌림목 구간이 왔는데 이런 매물대 돌파했던 자리에서는 지지를 받고 돌려 세우진 못했죠.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모든 종목들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라고 한들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시장에 의해서 조정을 받았는데 121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지지 시그널을 볼 때 지지 포인트라든지 매물대 돌파 자리라든지 아니면 이동평균선을 좀 보고 해야 된다. 근데 121선에서 정확하게 돌려 세우는 모습. 그런 구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1차 상승했고 그다음에 조정 구간이죠. 근데 이 조정 구간에서 지금 이평선들이 좀 받쳐주는 모습을 포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 제가 가격 전략을 드릴게요. 내일 시초가에 매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목표가 더러우니까 이거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시초가에 매수 들어가고요. 목표가는 19만 원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5천 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드리고 제가 반쪽짜리라고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반쪽짜리라고 했던 부분은 전략만 듣고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뭐 잘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떠한 이런 종목들을 장중에 제가 끌고 가는 리딩 독자 한번 들으시면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공략주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국내 로봇 섹터 내 이제 대장 종목을 꼽아 주셨거든요. 그리고 설명해 주실 때 전 또 와닿았던 부분이 일상생활에 이제 좀 가까워지고 있는 산업이 좀 호재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되게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일상에 가까워지면 그만큼 자연스럽게 관심도와 이제 또 수요가 올라가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수급도 올라가고 이제 미래의 전망이 좀 밝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와 샵 3772 문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QR코드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본 카메라 어플을 키셔서 스캔을 해주시면 됩니다. 링크가 뜨면 클릭하신 후에 ED2024를 누르신 후에 입장을 하시면 완성이고요. 그 다음에 문자는요, 샵 3772로 K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역시나 그 링크 클릭하신 후에 ED2024를 누르신 후에 들어오시면 완성입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신 K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나는 주식인이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요,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 8시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